본격 언택트 방송. 미스터 진단.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자, 미스터 진단. 저희가 이제 특집으로 이렇게 또 네.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참 반응이 좋다. 그럼 다음 주, 그 다음 주, 100년 만년 계속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별로다.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앞선 이제 진단 프로그램과 특집인 만큼 좀 다른 점이 확실하게 있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콜센터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받겠고요. 네. 거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전문가를 콕 집어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랜덤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자, 참여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주식을 하고 있다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네, 02-3251-82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해서 어떤 내용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쉬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하죠? 그리고 저는 이 전문가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스터 진단. 시작합니다. 자, 미스터 진단. 오늘 네 분의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시는지 전문가 소개 바로 영상 보시죠. 첫 번째 전문가입니다. 박준현 운용력, 좌우명은 지석이면 감철이고요. 가치 성장주 투자로 스타일을 갖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전문가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좌우명 좋은 결과 최선을 다하자. 성장산업 주도주와 밸류 투자를 스타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전문가는요. 금산 전문가입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가 모토고요. 저점 매수 동안 차익 실현 이런 투자 스타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성실 근면이 좌우명이고요. 효율적 추세 추구형, 그리고 실전 계좌 오픈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쟁쟁한 네 분을 오늘 이제 모셔놨는데 그러니까요. 직접적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검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 벌써 네, 이 화면부터가 다릅니다. 꽉 차 있습니다. 자, 2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현입니다. 자, 항상 이 전공법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데 오늘도 전공법 상담 기대해도 괜찮겠죠? 예, 그렇죠. 오늘 뭐 파이로트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재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종목 진단이니까 진중하게, 신중하게, 확실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부담감과 함께 신뢰감도 동시에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전문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금산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금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스터 진단 처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진단하시면서 시청자님들 막 혼내시고 그러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성심성의껏 열심히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지만 강한 각오, 네. 성심성의껏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예. 자, 다음 1층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네. 1층에는 김정수 전문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방송으로 좀 처음으로 만나 뵙는데 미스터 진단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종목 상담 많은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절대 전략처럼 네. 알려주신 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상담, 뭐 굉장히 또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수장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진단 받으시면서 이제 재밌는 비유, 그렇죠. 재밌는 진단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낮에는 재미가 있었다면 금요일 낮에는 금요일 밤에는 임영웅 씨의 사랑의 콜센터처럼 좀 진지한 모드, 부드러운 모드. 네. 이제 나만 믿어요. 네, 종목 상담 이 시간에 네. 최수창 전문가만 믿고 이 또 4대 천왕이 날 수 있는 이 네 분의 진단만 믿고 금요일 밤 진단을 뜨겁게 좀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천왕의 활용 정점을 찍으셨어요. 그래요. 그냥 검은색 티셔츠 입으시고 네. 굉장히 무게를 오늘 많이 잡으시네요. 자, 오늘 이 네 분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시청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의 전인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콜센터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여 방법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저희 콜센터 열려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드리면 될까요? 02-325-82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나는 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연결됐으니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연결돼서 감사합니다. 아. 네. 첫 번째 우리 네. 미스터 진단의 손님이 되겠는데요. 자,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예, 주식 2년 차인데요. 네. 삼성 SDI 갖고 있습니다. 자, 2차 삼성 전지, SDI. 네, 2차 전지 네네. 대장주가 되겠죠. 지금 삼성 SDI 얼마에 매수를 하셨습니까? 지금 뭐 26만 원에 오. 50% 갖고 있고요. 이야, 26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수익률도 대단하신데요. 앞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비중- 기쁘시겠어요. 네, 전혀 목소리는 안 기쁘신데 덤덤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비중은 그럼 얼마나 되시나요? 많으신가요? 지금 50%고요. 네. 거의 다 들어가셨네요. 50%면. 자, 그럼 이 삼성 SDI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앞자리가 바뀌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뭐 지금 뭐 2차 전지 중에 지금 이제 배터리가 전해질이지만은 네. 이제 뭐 고체 배터리가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네. 또 뭐 그런 종목도 많고 또 그런데 지금 삼성 SDI가 거기에도 관여가 있는 건지 네. 또 앞으로 전망 그다음에 이제 한번 추세가 지금 뭐 계속 고가로 상승 중인데 네네. 한번 흔들리면 얼마까지 추락이 될 수 있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버리려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모아가려고 아, 생각 중이거든요. 긴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분께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세요? 박준현 멘토님이. 알겠습니다. 아. 자, 첫 번째 타자 박준현 운영가 그러니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영가와 함께 1대1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SDI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첫 프로그램의 첫 스타트 종목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종목 가지고 수익 많이 내신 분이 전단 시청하시게 되게 되면 손실나고 그러신 분들은 전화하기가 상당히 좀 망설이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6만 원대 사셨으면 한 5월 정도 때 5월 달에 사셨나요? 제가 사실은 22만 원대 사가지고 계속 추가하다가 떨어질 때마다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22만 원 때 처음 진입하셨고 최근 들어서 이제 네네. 30만 원대도 추가적으로 매수하셨겠네요. 예. 예, 그렇죠. 우리 시청자님 조금 전에 이제 보니까 어느 정도 알고 사신 것 같아요. 뭐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또 삼성 SDI가 향후에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사시는 것으로 봐서는 일반적 시청자분들이 그냥 2차 전지 하게 되면 그냥 삼성 SDI 내지 LG야 그다음에 뭐 소재 관련 종목 쪽으로 사시는데 전고체까지 성장성을 보고 어떤 기술 개발을 염두에 두고 사셨다는 것 자체는 공부 좀 하시고 사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셨지만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뭐 우리 시청자님이 매도하는 목표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그것까지 물어보고 제가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지금 뭐 현재로서는 뭐 지금 목표 주가가 뭐 45만 원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45만 원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제가 뭐 퇴직금이라 생각하고 한 2년 3년 고체가 나올 때까지 한번 가고 싶은 그런 의견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제 의견을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성장성 자체는 뭐 다 알고 있는 쪽이고 본격적인 이제 2차 전지 시장의 형성은 2022년 3년도 정도 가야 되겠죠. 이제 관건은 이제 삼성 SDI가 관련 부분 자체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기술 개발을 언제 할지 전고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지금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쪽인데 현재 그다 전해질이 액체인데 그게 이제 고체로 된다는 거죠. 고체로 되게 되면 현재 액체로 돼 있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도 있고 또
에너지의 또 밀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2차 전지 전기차의 핵심 자체는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멀리 가야 되는데 현재 어떤 전해질 상태에서는 아마 킬로수가 300, 500km인데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되게 되면 800km 정도까지 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배터리 회사들에 대한 기술 개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이 집중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가 전해질을 만드는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못 간 이유 자체가 전해질 만약 전고체 쪽으로 빨리 시장이 돌아서게 된다 한다면 전해질 자체에 비중이 많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제한을 걸지 않겠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못 가는 이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시장이라 봐서는 전고체 배터리 부분 자체는 2025년 정도 가야지 기술 개발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마 그 개발은 좀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 중에 가장 앞선 쪽이 제가 알기로는 삼성 SDI가 되지 않겠는가. 만약 그게 개발된다는데 삼성 SDI가 현재 LG화학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처져 있는데 충분히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LG화학도 개발을 좀 하겠죠. 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많이 좀 올라왔어요. 올해 2차전지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연초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하다가 코로나를 만나서 지금 거의 최소한 6개월 내지는 아마 8개월 이상 아마 더딘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성장할 부분 자체가 내년도 2월 됐기 때문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떴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유 자체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언제까지 주가가 유지가 좀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결국은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현재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2차전지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현재 시장 주가의 언택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력이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 현재 코로나 국면이 지속된다는 전제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산이 좀 되고 있는데 그 확산 속도가 둔화 내지는 꺾인다. 그러면 경기 관련 종목 쪽으로 이 시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인터넷 지금 강하고 있는 카카오라든가 오늘 급등했던 네이버라든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유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 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지금 일정 제한된 수급인데 지금 한쪽이 안 되니까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관련 종목 쪽이 지금 모멘텀이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가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 이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 국면 속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할 거예요. 근데 현재로 봐서는 이제 코로나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 상대적인 주도력이 유지가 좀 되는데 근데 목표 주가를 얼마를 바랬다느냐? 일단 저는 제 의견도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자체는 좀 크지는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제가 올해 목표는 가격은 48만 원 정도 보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즉 전기차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전기차 2차전지 관련 애널리스트들이 삼성 SDI 목표 주가가 가장 올해 12개월 얘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12개월이거든요. 12개월 목표 주가가 50만 원 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45만 원이 거의 7, 80%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현재 39만 원대에서는 가지고 중장기 투자는 가능했지만 기대 수익은 제가 보기에는 크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하신다 그러니까 2차전지는 장기 투자해도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연말 정도까지 40만 6만에서 8만 원 정도 그다음에 내년도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형성도 시장이 올라간다 한다면 5, 6만 원이라든가 그 단계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좀 진단해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지금 가늠을 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은 나쁘게 나오지 않을 거란 전망이에요. 소형 원통형 전지 자체가 나쁘지가 않고 다만 2차 전지 중대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진할 수밖에 없는 쪽이니까 그래서 소형 원통 전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이 남기면서 예상 실적보다는 가이던스보다는 무난하게 좋게 나올까 싶은데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주가 영향 없어요. 왜? 2년, 3년 이후에 성장성을 봐온 주식이기 때문에 원익 쇼크가 나와도 주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확실하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영향 안 받습니다. 네. 진단 종목 감사하고요. GST 전문가님 수익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신현님께서는 박준호 운영력이 평소에 좀 강조했었던 그런 종목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시청자님의 이 삼성 SDI 종목과 그런 매수가, 비중 이거 보시면서 유튜브에서도 너무너무 부럽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없고요.
360 홀딩인지 매도인지 좀 한번 그거만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단을 저희가 도와드린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연락 네. 주시면요. 그때 도움드리도록 오늘은 삼성 할게요. SDI만.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삼성 SDI 봐드렸습니다. 자, 네. 삼성 SDI 첫 번째로 살펴봤는데 부러워요. 아. 이미 큰 수익을 거두셨는데도 불구하고 냉철한 그죠. 분위기. 그거 맞아요. 앞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텐션이 막 올라가는데요. 혹시 야, 여기서 부러워요. 어떤 뭐 노래 한 곡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딱 삼성 SDI 2차 전지. 네.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입니다. 이분한테는 바로 네. 이게 사랑의 배터리입니다. 잠깐만, 홍진영 씨의 사랑의 배터리가 그쵸. 2차, 2차 전지였습니다. 전해질인지 여러분. 양극재인지 음극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사랑의 배터리다. 수익을 위한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 좀 할 수가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산다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유튜브 반응이 사실 지금 뜨겁거든요. 좀 보도록 할게요. 안 보고 있었어요. 자, 유튜브에 명 지금 있나요? 점점 참여하시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250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거의 300분을 향해 가고 계세요. 야, 이 보니까 읽어보니까 예능인가 크크크 거의 반 예능. 그리고 중요한 거, 네. 이 스타일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희가 입고 나온 거. 네, 옷이 좀 반짝반짝이고 있죠. 네네. 옷도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최수창 전문가님은 언제 여기로 가신 거예요? 여기서 채팅을 좀 쉴까 했는데 왜 부르셨냐고. 야, 바쁘십니다. 네. 자, 자, 두 그러면 번째. 이렇게 네. 유튜브 한번 살펴봤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지금 전화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사랑합니다, 소장님.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는 헬릭스 믹스 때문에 네. 고민이 돼서, 헬릭스미스. 네. 자, 혹시 그럼 헬릭스미스 매수 가격과 비중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매수할 적이에요. 네. 원래는 18만 원에 있었어요. 아, 그러면은 꽤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한 3년 됐어요. 아, 근데 네. 이제 유상도 한번 나왔고, 네. 네, 무상도 좀 받았는데, 권리라도 비중은 한, 나오시고. 네, 비중은 한 20% 정도, 20, 30%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20%가량 가지고 계시고요. 네, 자, 그러면 네. 3년 근데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뭐 바이맥스 때부터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 현재 가격이 5만 원대 있으니까 아, 많이 그동안 올랐어요.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대비를 더 버렸더니 네.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팔 수도 없고 아, 그죠? 맞습니다. 네. 이게 좀 회복될까 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더 내려갔기 때문에 그만큼 걱정 좀 많이 그러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그러면서 네. 이제 금액이 절반 나눠져 버렸잖아요. 네. 그럼 최종 그러면서 금액이 예. 네, 엄청 많이. 지금 최종적으로 제가 한 게 13만 1,000원이더라고요. 13만 천 원이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나눠지면서 네. 근데 지금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네. 삼성도 실패했다고 나오고 그게 당뇨병 치료제 그 네. 전문적인 조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지금 그래서 시장님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또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 어떤 전문가님께 너무 오래 도움을 가지고 드릴까요? 이거를 네. 어떻게 뭐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좀 더 저는 한 장기적으로 가기는 했는데 네. 기다리면은 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회복이 고민이에요. 가능할지 앞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면 좋을지 어떤 전문가님께 저희가 여쭤볼까요? 그냥 저는 이거를 네. 통화 이렇게 해보기는 처음이고 아, 해서 처음이시군요. 네. 네, 그냥 이렇게 사놓고 그냥 묻어버리는 적인데 네. 그래서 어느 분이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네. 답답해서 요즘에 이제 계속 보고 있어요. 토마토를. 저희가 추천을 그럼 해드리도록 잘 모르겠어요.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준영 운영님께서 방금 도와주셨으니까 그 옆에 계신 네, 금산 그분한테- 전문가님께 금산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금산 전문가님, 지금 들어온 종목이 헬릭스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종목을 제가 한번 간단히 한번 질문 좀 한번 드릴게요. 그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을 그 매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 바이오메드 때 그때부터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괜찮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헬릭스 믹스로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이게 자꾸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냥 하던 종목이라서 또 그리고 또 치료 임상 그런 관련해서도 괜찮은 것 같고 모든 면에서 괜찮다 싶어서 했던 거죠. 이제 혼자 이제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제가 이제 주식에서 가장 기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대차표를 한번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은 손익계산서도 한번 보고 네, 그다음은 현금 흐름표도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네, 이게 아무리 성장성이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적 자체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실적 자체가 나와주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그 이게 나와 있는 헬릭스 미스라는 종목에 제가 그 재무제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한번 보세요. 이게가 그 2017년도잖아요. 17년, 18년, 19년 올해 이제 1분기잖아요. 이게 보시면 지금 그 적자 폭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69억이 나와 있고 200억, 그죠? 400억. 계속 지금 이게 깊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고 18년, 19년, 20년이에요. 네, 그러면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라고 하는 이 경상이익도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다음에 이 단기순 손실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게 그 현금 흐름표라는 게 나와요. 이게 지금 현금 흐름표인데 이거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현금 흐름표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나오거든요. 2017년, 18년, 19년, 2000년. 이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기록한 거라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온 거잖아요. 기업에 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죠? 한마디로 좀 심각하죠. 기업으로 돈이 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게 다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항상 영업 활동이나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게 현금 흐름표 삼성전자 보세요. 플러스죠. 2017년 플러스, 다 플러스. 다 흑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연도별 다 플러스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헬릭스 믹스하고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지금 거래 정지 당했는데요. 신라젠 한번 볼까요? 어차피 같은 업종이니까요. 예,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신라젠이에요. 네, 신라젠은 맨 처음에는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 있죠. 신라젠의 그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신라젠이 지금 4년 동안 지금 다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제가 신라젠은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고 제가 신라젠의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 신라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이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라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상장 폐지가 될지 아니면은 여기서 살아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주가도 이게 보시면은 일봉이고 주봉이고 월봉이고 한번 보세요. 한때 주가가 신라젠 주가가 10만 원 이상 갔던 주식이 지금은 12,000원대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헬릭스 믹스 마찬가지 보세요. 이게 지금 주가가 한때 얼마까지 갔었습니까? 헬릭스 믹스 주가 한때 지금 31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31만 원짜리 주식이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59,4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업 내용을 제가 헬릭스미스나 이런 기업 내용을 제가 자세히 봅니다. 제가 이 기업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 자체가 별로 없어요. 주가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될지를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짐작이 가야 되거든요. A라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을 내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이걸 워낙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제가 손절하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이 종목은 제가 기업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의 임상 실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설립할 때가 그 서울대학교 그 학내 벤처 기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의 성장성은 있으나 그 성장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건 결정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지금 15% 가지고 계시고 여유 자금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네? 여유 자금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추가적으로 뭐 추가 매수할 그런 자금을 네, 할 가지고 수 계시는 있어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추가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못 하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그쪽에 헬릭스미스에 좀 전화를 하셔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주식을 가진 주주지 않습니까, 그죠? 주주는 항상 그 기업에 전화를 하시고 물어보세요.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항상 물어보시고요. 항상 그걸 머릿속에 딱 담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저는 그 전에 그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상담하면서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도 여러분들 한 초에 신라젠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때 당시가 주가가 작년도 1월달 주가가 그때가 거의 7만 원대 주가가 지금 12,000원 가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좀 실적이 더 나오면은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나오면 나는 그걸 담보로 해서 나는 가져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종목을 진단 잘못했다가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그 판단. 헬릭스믹스에서 삼성 그 시험 그 저기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이제 그 회사 그 주식 담당자 있잖아요. 네네. 자주 통화를 해서 한번 자주 그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걸 알아보세요. 이거는 또 그 임상 실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급반등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그 기업의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하셔가지고요. 이게 진척 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상장 이거는- 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무튼 기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실적 자체가 워낙 없으니까.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척 사항을 한번 지켜보시고 그렇군요. 결정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위로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처음으로 전화를 하셨잖아요. 다음에 또 용기 내서 진단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상세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진단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헬릭스미스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좀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빨리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좀 더 상황 좀 보고 유튜브 좀 체크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예, 지금 아까 255명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321명까지 오, 감사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게 뭐 야, 채팅창 올라오는 속도를 저희가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 좀 진단쇼보다 네.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사실 자, 연결되네요. 지금 기다리고 네. 계신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네. 지금 빨리빨리 진행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자, 바로 만나볼게요. 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사랑하는 사랑하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시나요? 네, SK 주가요. 아, 지주회사 SK. 자, 네네네. 예, 매수가나 비중 알려주시죠. 네, 이 26만 3천에 샀고요. 또 60% 어. 매수. 네. 비중이 크네요. 최근에 일본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볼 때 하락한 걸 제가 찾아보고 샀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하락한 상태에서 샀는데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더 내려간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 그 월요일 날에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어떤 분께 네. 상담 받고 싶으세요? 그 제가 통화했 아까 이제 예. 아까 네네네. 말씀하시기로 이제 네네네. 김정수 전문가라고 이제 PD가 네네네. 얘기를 하네요. 예. 김정수 전문가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SK 이거 투자하시는데 네네네, SK, 네네. 예, 이거 매수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주식은 무슨 이유 때문에 사야겠다. 네, 그 증권사 그거는 휴대폰에서 어떤 거죠? 네, 휴대폰에서 그 증권사 그 앱이 뜬게있는데 그 거수들이 보유 종목이라 있어요. 그 한 10가지 중에서 거기 이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채보고 괜찮다 싶어가지고 매수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약간 느낌 촉 비슷하게 사신 거네요. 괜찮은 종목도 훑으면서. 네네. 그죠? 저는 네. 주식 투자할 때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을 왜 사야 되지? 이 주식을 사야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뭐 기관들 네. 수급이 들어온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 뭐 SK 바이오팜 관련된 지분 가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그 SK텔레콤이나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이쪽 관련된 지분에 대한 어떤 가치만 보더라도 저평가다, 이렇게 얼마든지 근거는 다 갖다 댈 수 있거든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상담을 물어보게 되면 어떤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아마 이런 식의 어떤 제한된 틀에서 거의 다 답을 할 겁니다. 네. 그 레포트를 보더라도요, 추천하는 이유가 다 비슷해요. 근데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나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그냥 소개인 거죠. 이 기업은 이런 기업이다. 네. 소개인 거지. 이 주식을 내가 주도해서 결정을 하려면 일반적이지 않는 나만의 어떤 그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물론 이제 매수를 했지만 제가 이 기업을 보고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저 같으면 이런 전략을 세울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네이버나 구글에 또 한 번 더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좀 최종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저한테 했는데 저라면 이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할 것 같아요. SK가 이 기업을 투자를 하는데 얘는 지주사예요. 그러니까 지주사니까 똘똘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똘똘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SK의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17조 정도 됩니다. 네. 17조가 SK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 가치가 반영이 된 수준에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SK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분 가지고 있는 업체 가운데서 가장 큰 등치인 기업은 SK텔레콤입니다. 네. SK텔레콤 지분을 약 25%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SK텔레콤이 17조 정도 되니까 요거에 대한 2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SK이노베이션이에요.
네. SK 이노베이션을 지분 3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SK가 가지고 있는 이 주가 수준은 거의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 이 텔레콤과 같은 이런 주식들에 대한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SK 수준에서의 어떤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적정 수준에서.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SK 이노베이션이나 SK 텔레콤은 성장 산업이 아니에요. 네네. SK 이노베이션은 정유업이다 보니까 유가와 관련된 산업에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나 미국, 그다음에 이 러시아 같은 이 원유와 관련된 이 싸움이 진행된 한, 셀가스 업체하고 이 싸움이 진행된 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 밸류 높일 수 있을 만한 사회적인 어떤 글로벌적인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은 아시다시피 내수시장 꽉 찼으니까 성장 산업이 아닌 거죠. 즉 뭐냐면 SK는 SK텔레콤이나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지분 가치가 제일 큰데, 이건 사실상 돈은 벌지만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벌지만 나중에 돈을 못 벌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가치가 반영이 되어서 주가 밸류가 다운된 거예요. 그러니까 SK를 보고서 SK 이노베이션이나 SK텔레콤에 대한 지분을 보고서 투자를 한다? 이건 잘못된 접근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SK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성장 산업에 관련된 주요 지분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SK 바이오팜 때문에 그래요. 네. SK 바이오팜 때문에 그래요. 즉 SK는 별 볼 일 없었던 지주사인데 SK 바이오팜이 신약으로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이 모습을 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시장에서 시가총액 그 상장 적마하더라도 시장 가치가 4조 5천억에서 많이 쳐져야지 6조 정도 쳐졌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분을 100%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제 상장되면서 지금 75%로 다운됐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SK는 SK 바이오팜이 상장되기 전에는, 즉 이 신약과 관련된 부분이 FDA로부터 허락받기 전에는, 승인받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지주사, 즉 주가의 밸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아무 그 매력이 없었던 주식인데, 바이오팜이 딱 던지면서 SK 이 주식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저는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력이 없었던 녀석이 성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이 저는 재평가돼서 SK에 대한 전략을 저는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미오노리 새끼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저는 이번에 바뀌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 SK 바이오팜에 관련된 부분은 물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티리온과 같은 어떤 뭐 위탁업체나 시밀러 관련된 섹터는 아니지만 신약에 대한 프리미엄은 저는 분명히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반영을 했었을 때 SK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17조 수준 자체는 비싸다고 볼 수 없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에 대한 한 가지 정도의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유용할 수 있는 기술을 좀 사용하자고 한다면, 어쨌거나 지주사이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좀 받아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4만 원 기준과 22만 원 요 구준을 가지고서 뭐 가지고 계신 현금이 얼마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다른 주식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주식을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서 전 가져가셔라 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요, 네. 그러니까 지금 60%의 추가 매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비중이 60%를 큰 상태인데요. 네네. 좀 더 네, 60%네. 예, 60%는 크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매수를 하실 수는 있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SK 관련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점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좀 더 SK와 관련해서 바이오팜의 움직임도 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SK까지 봐드렸습니다. 자, SK 좀 보고 왔는데요. 이제 이어서 이제 유튜브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아자아자 게시판도 있잖아요. 게시판에도 계속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자, 증권통으로 지금 현대 HCN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수익난 주주님께서도 이 제넥신 이게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이분은 많이 이걸로 올려주시고, 네. 그리고 삼성 시스템 반도체님께서는 JT를 올려주시는데 그 종목 밑에도 상담이 좀 많이 들어오나 봐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4번, 5번씩 올리시면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유튜브에서도 반응이 뜨거운데요. 네. 300 한 50분 정도가 계시는데
네. 네.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창공님, 나이트클럽 영업부자. 조선의 파도님께서는 아까부터 댄스를 자꾸 요구하고 계신데요. 네. 조선의 댄스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왠지 댄스 클럽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사실 저희 주 업무는 진단이기 때문에 네. 진단을 더 열심히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까지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네 빨리 번째 종목 상담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사랑다 사랑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 풀무원이요. 풀무원이요. 자,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알려주시죠. 예, 15,000원에 30%요. 아, 15,000원에 30%. 일단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풀무원의 기세 요즘에 좋거든요. 지금 매수하신 지는 아마도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6월 초에 했어요. 6월 초에 매수하셨고요. 네. 자, 이게 사실 3월 저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3배를 향해서 주가가 달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렇게 수익 보고 좀 기쁜 마음 가지고 계실 텐데 혹시 또 어떤 부분이 추가로 궁금하신 걸까요? 아, 예, 제가 목표가를 네. 2만 원 정도를 보고 들어갔는데, 거의 다 됐어요. 예, 그랬는데 그 실적이 좋을 거라고 네. 8월에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해서 이제 매도 시점도 좀 궁금하고, 네. 또 오늘 장 끝나고 나서 공시가 나왔는데, 네. 또 뭐 벌금에 관한 부분이더라고요. 아, 좀 우려가 네. 되셨군요. 네. 그래서 월요일에 혹시 오늘 많이 상승을 했는데, 네. 그 상승폭이 또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아, 궁금하고.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악재가 있네요. 예. 자, 그러면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전문가님께 여쭤볼까요? 예, 최수창 전문가님한테. 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유튜브를 도배하셨거든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최수찬 전문가님, 지금 풀무원 기세 좋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요. 오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다 벌금 관련된 얘기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잠깐만 저 시간 좀 주세요. 나도 지금 전자공시 찾아서 보니까 네. 뭐 과세전 적부 심사 결과 통지서 수령했다는 해가지고 벌금이 있어요. 자회사에서 나오는데 저도 체크를 해봐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닐까요? 그렇죠? 시간 좀 끄세요. 또. 네, 알겠습니다. 자, 풀무원에 대해서 지금 시간 끌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선장님, 지금 리얼이에요, 리얼. 이건 리얼타임입니다. 저희가 정말 솔직하게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벌금 관련된 것처럼 시청자님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처음에 풀무원 들어가셨을 때 어떤 거 좀 좋게 보고 들어가셨나요? 맞아요. 아, 제가 먹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저랑 같네요.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선장님께서 풀무원 거 많이 쓰시나 봐요. 아무래도 이 이용하시나 봐요. 예, 코로나 풀무원 때문에 더 재료를- 이제 음식 쪽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집에서 먹는 경우도 많아지고. 네. 풀무원이 재료를 좀 신선한 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접 시청자님께서 먹어보니까. 느끼셨기 때문에 앞으로 네.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셨군요. 어디서 네. 사실 뭐 처음에 추천을 받은 곳이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추천은 받지는 네. 않고요. 네. 예전부터 풀무원 그 주식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아, 어쩐지. 네. 근데 알겠습니다. 많이 네. 떨어졌다가 언택트 또 관련하고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를 찾다가 네. 그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 좋지만 네. 아무래도 음식 관련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되게 풀무원으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15,000원 정도만 해도 저점 7,000원대였으니까 그때도 부담이 없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용기를 좀 내신 것 같아요. 들어갈 때 고민을 많이 했죠. 너무 그러니까요. 많이 올랐는데 이게 더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네. 또 더 간다고들 얘기를 하니까 그 더 갔으면 부분이 좋겠네요. 또 네, 더 갔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도 저희도 시간을 여기까지만 들고 네. 얼른 저희 최수찬 전문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그럼 이제는 준비되셨죠? 네네. 뭐 알아야지 대답하니까요. 우선 벌금 부분은요. 제가 그 파악하기에는 그 정정 전이니까 2020년 4월 30일에 344억 정도가 있었는데 이 과세 부분 쪽에서 근데 이게 정정 후에 8월 31일이니까 다시 말하면 주가도 지금 시장에서 보면 4월 저 내용이 나온 게 4월 20일이거든요. 정정 전이 정정 후니까 뭐 이 벌금 부분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뭐 추세가 무너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벌써 기반형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풀무원은 아까 잠깐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뭐 부호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풀무원은 두부인데 두부가 한 모에 뭐 요즘 1,000원 몇백 원 하죠? 예, 1,000 몇백 원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더 미국하고 비싸요. 더 비싸요?
네. 네.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국어 있는데 제가 우리 그 시청자님이 주부님이신지 있은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두부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소비가 될 것 같아요? 소비 시장이 한 해, 1년에. 1년에요? 네, 1년에 우리나라 두부 소비가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시장 규모가. 대략 찍어보시죠. 뭐 한 20%? 퍼센트가 아니라 그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는 5천억 정도입니다. 아, 그럼 이제 안 액수가요? 잊어버리겠죠? 네, 액수로 네.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우리나라 두부 시장이 한 해 5천억 정도. 미국은 1,100억 정도입니다. 근데 풀무원이 그 미국의 두부 회사인 비타소이사로부터 나소라는 걸 인수해서 미국에서 지금 점유율이 거의 80% 1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1,100억이니까 약 800억 이상이겠죠.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투메이뚜어라고 하네요. 투메이뚜어라고 중국 법인명으로 이 간편식품 및 두부 및 파스타 시장을 공략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뭐 마트에 가면은 집으면은 대부분 대기업인데 거기 풀무원도 있는 거죠. 중국에서는 뭐 두부 시장이 제가 그 시장 규모액은 모르겠는데 1년에 두부 소비가 제가 거의 300만 톤에 가깝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기서 결국 해외 매출 쪽에서의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한국에서는 뭐 두부 소비 시장이 크긴 한데 경쟁업체들이 많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해외예요. 미국에서 선점했다라는 거예요. 그 효과, 중국에서도 첫 분기 흑자가 나왔다는 점이 있어서 지금의 상승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래서 저는 15,000원에 진입했던 자리도 좋았고, 뭐 시청하신 분에서 14,000원, 16,000원, 13,000원. 요 2만 원이라는 기준점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바람 부는 과정이라면 충분히 최고점 26,900원까지 갈 것이다. 그렇다면 비중의 전체를 다 홀딩하면 부담이 된다고요. 심적 부담이. 근데 고스톱 치면 좀 3점 나면 스톱해야 하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주식에서는 비중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다 쓰리고까지 갈 필요 없이 비중의 30%, 비중의 50%를 이익 실현을 한 2만 원 정도에서 대응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본인 매수가가 15,000원이니까 15,000원 이하로 내려와도 손실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세팅했으면 지금 5,000원을 수익 봤으니까 밑으로 14,000원 정도가 내려와도 비중 50%는 청산을 손실 청산하더라도 그 전에 50%로 이익 실현했으니까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홀딩하기에 더 대응이 여러 개 편해지니까 저는 그 기준점에서 50% 비중은 2만 원짜리에서 2만 원대에서 청산하시고 나머지 50%는 최고점 넘길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최고점을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CJ 제일제당도 같이 보세요. 시장은 유행이거든요. 지금 한참 청바지가 유행할 때예요. 지금 한참 투블럭이 유행할 때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음식료 업체들이 매우 강해요. 이유는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이 먹는다. 예, 분명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비비고라는 식품도 있지만 최근에 농심, K푸드의 비비고, 풀몬도 마찬가지로 K푸드의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고. 과거에 K팝처럼 SM이 설마 소녀시대가 그렇게 갈까 했지만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K푸드 쪽은 저는 신고가 나올 때까지 한번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풀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최고점까지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되셨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연락 주시고요. 네, 사랑합니다, 수다님. 네, 사랑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종목 선단 받아봤습니다. 풀무원이었습니다. 야, 풀무원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325명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별별님께서는 이거 1시간 하는 거예요? 2시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오늘 특집이라서 1시간만. 네, 1시간만 딱 하시고 여러분께서 야, 이 재밌다. 이렇게 하면 1시간에서 뭐 다음 주 1시간 또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뭐 저희는 3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요. 목표는 채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연결이 돼 있나요? 네. 자, 희망 있네 행복님께서는 또 여기서 돈 10,000원을 또 이렇게 현금을 또 아니, 저는 쏴주셨습니다. 유튜브를 감사합니다. 통해서 이게 돈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사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10,000원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계속 보도록 하죠. 네. 뭐 별별님 파티 분위기를 얘기하고 계신데 네. 사실 저희 복장 자체가 금요일 워낙에 저녁. 파티라서 사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요. 이 파티 분위기, 이 흥을 가지고 네.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거 시간이 조금 허락지 않는다는 게 저 조금 이게- 아쉬움이 따릅니다. 이게 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최대한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면 좀 더 짧고 임팩트 있게 한 네. 10종목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아까도 보셨겠지만 진짜 리얼 타입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정말 정밀 진단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로징 멘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오늘 많이는 못 받으려가지고, 그럼 우리 다음 거 어떡하지? 미스터 진단 없으면 어떡하지? 하시는데, 다시 또 기회가 있죠. 종목 진단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마무리 짓기 전에 전문가님들 먼저 보내드리고 좀 와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이좋게 한 분당 한 종목씩은 다 이게 하실 것 타이밍이 같습니다. 완벽히 맞지는 않네요. 자, 오늘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종목 진단은 10시 끝나고 바로 이어서 받을 수가 있죠. 네, 야인시대 리턴즈에서 이제 여러분께 또 별명을 지으셨다고요. 자체 발광 OLED 네. 황보람 앵커님과 함께 하시면서 네. 그 종목 진단 여러분 궁금하신 거 계속 받아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게 재밌었다. 더 해라. 이런 얘기 좀 많이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볼 수 있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막판 좀 센스타임 하면서 네. 여러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